유충열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뭐 다들 이번에 볼 작품 유충열전은 너무 익숙하게들 알고 있을 거야, 그지? 교재는 132페이지, 수특은 132페이지 써주시고 보조 자료는 유충열전이 시작하는 페이지만 그냥 여러만 넣으세요. 일단 전체 자료 스토리 얘기해드릴 때 좀 필요하니까. 자, 아무튼 이 녀석은 우리가 공부를 할 목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유충열전 자체가 낯설고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내신 대비나 혹은 기출공부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유충열전은 처음 봅니다 하면은 그거는 기만이야, 그치? 유충열전은 없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총평부터 먼저 좀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오늘은 이번 시간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찍고 갑시다. 이 작품의 갈래가 뭐죠? 갈래, 영웅, 군담, 소설이지요, 그죠? 영웅 군담 소설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영웅의 일대기가 담긴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을 것이고, 일대기가 담긴다는 얘기는 여러분 또 당연하게도 일대기 구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치? 총 7단계 혹은 5단계로 나뉘기도 하는 그 구조가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그리고 뛰어난 능력, 어려서의 고난, 그 고난의 극복, 최종적으로는 위협의 성취라고 하는 단계가 나타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군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군담이 무슨 뜻이지? 우리가 군담소설 하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는? 갑자기 침묵하고. 군대 이야기, 그죠? 단순히 동네 짱 먹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정벌하고 승리하는 이야기. 그래서 전쟁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영웅이 겪은 일대기와 그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대하 스펙타클 소설을 우리는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조선 후기에 유행한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하죠. 조선 후기는 말 그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다양한 전란으로 백성들이 고통에 휩싸였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때 이 유충열전, 소대성전, 홍길동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이런 다양한 영웅 소설들이 대인기를 끌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지금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자면 어떤 집에서는 이 영웅 소설 부인이 푹 빠져가지고 집안의 가산을 몰래 팔아다가 책 보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는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인기 폭발의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보자면 당연히 우리는 이 말을 빼먹을 수가 없지.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라는 말이요. 자, 전쟁에서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고 결론적으로는 휴전 형태로도 이어졌고 그냥 잠잠하게 물러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입었죠. 결국 피해보는 건 백성이었고,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피해와 자신들의 억울함과 자신들의 어떤 열받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기제가 필요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역할을 해줬다? 유충열전이 역할을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는 졌던 사건들을 이 작품 속에서는 이기는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사람들이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해준다. 오케이? 그것 때문에 민족적 자존심이 고취되었다라고 하는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조선 후기 이런 형태의 작품들이 유행했던 이유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출제 요소 중에 하나로 화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결국 이 작품은 대중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즐거워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소스는 다 가져오는 거죠. 기하화소라든지, 그다음에 변정화소는 없었지. 변정화소는 없었고, 아내를 구출하는 남성 영웅의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먹힐 만한 화소를 많이 가져온다. 그런 정도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충열전은 영웅군담 이야기, 민족적 자존심의 고취라는 배경을 깔아 놓으시고, 자, 전체 줄거리를 일단은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 유충열전에서 어디를 보면 좋을까? 두 번째 자료가 있을 거야. 두 번째 자료. 그 페이지를 많이 넘어가야 돼. 자, 유충열전 자료의 제일 이거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줄까? 자, 그냥 들어. 그냥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심이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심은 나이가 많을 먹었는데도 자식을 갖지 못했지. 그래서 산신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부인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아들인 유충렬이를 낳게 되죠. 이게 주인공입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 유심은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이 되는 것이고 늦둥이로 나왔기 때문에 기이한 출생이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것뿐이야. 그렇다고 조선 후기 소설에서 왼쪽 겨드랑이에서 뿅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늦둥이로 표현되는데, 자, 이 충렬은 당연히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겠죠. 우리 이쪽의 반대편에 정한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해둘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담이 아니고 정한담, 그리고 최일귀 이런 악인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이 유심이 충신이니까 자꾸 간언을 해야 되니까 저기 멀리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유배를 가는 길에 유심은 자신의 그 억울함 때문에 유서를 써놓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야.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서만 남긴 채로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싫어 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유배지로. 그런데 당연히 근데 남아있는 가족들, 부인과 충렬이는 이제 부인과 충렬은 이제 나름대로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주국을 벌이는데 중간에 도적한테 잡혀요. 근데 이 도적들이 딱 보니까 부인은 어쨌든 여자잖아.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대버려 두고 충렬이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던졌는데 하필이면 충렬이를 던진 자리가 바닷속에서 바위가 봉긋 솟아있는 자리였어. 그 덕분에 살았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무슨 성? 우연성 따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살아있다가 주변에 이 낚시꾼들의 배 상선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제 어느 낚시터인가에 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한편 강희주라고 하는 또 대승상이 있었고 은퇴하는 재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지. 자기가 자주 가는 낚시터에서 웬 용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는 소문을 꿈을 꾸고는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충렬이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충렬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요. 충렬이는 우리 아빠가 유심이다. 그리고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자, 강희주도 역시 부인과 같이 있다가, 참고로 강희주와 부인 사이에 딸이 있었거든. 자, 가만히 보아하니 딸로는 대를 이을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충렬이와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대를 이어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왕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왕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뜯어 말렸지. 왕 옆에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왕을 좀 밑에다 쓸게요. 자, 그래서 왕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뜯어 말리고, 하지만 강희주는 또 고집 있는 남자라서 직접 갑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얘도 유배당해요. 오케이? 유배를 당하면서 또 이 집안도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태인데, 이때 강희주는 딸에게 딸이 아니라 충렬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썼죠.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 우리 딸일러랑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너의 목숨부터 건져라. 건지고 나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그 편지를 두고 충렬이가 딸한테 가죠. 당신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딸도 끄덕끄덕 목숨만 잘 건지세요 해서 유충렬은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산속에서는 누굴 만날 법이지, 당연히. 도승 한번 만나줘야지, 그죠? 그래서 천문을 배우고 도수를 배우고 이런 스텝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온데간데를 모르게 된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승에게 훈련을 받고 있던 충렬이가 하늘의 기운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죠.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스님한테 가죠. 저 스님, 왔습니다. 도승이 딱 이런 말을 했겠죠. 너도 보았느냐? 지금 왕에게 큰 변고가 생겼다. 가서 도우려 해가지고, 이때 도승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줍니다. 강화된 아이템도 주고 미스릴 갑옷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가지고 이 충렬이가 정한담과 최일기 이 일당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면서 당연히 어떻게 끝났을 거야? 시원하게 쓸어버렸겠지. 그치? 시원하게 쓸어버리며 작품이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요 요소가 중요한데, 이 충렬이가 유심, 강희주,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자기의 아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 근데 그 구출 과정이 솔직히 개연성이 딱딱 맞춰져 있지 않아. 우연과 우연이 겹치게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중에로 우연성과 비현실성 이런 것들을 집을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한 칼에 10,000명씩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자, 아무튼 이런 멋진 구출까지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전체 스토리를 살짝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만약에 유충렬전이 수능 문제나 어떤 장면에 등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내용이랑 밀접한 부분이 많지 않을 수는 있어. 하지만
적어도 중심 등장인물이 누가 있고, 그지? 그리고 그 등장인물과 전체 스토리 간의 구조상에서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쯤일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성공적인 독해의 요인 중에 하나는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전체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을 지금부터 보게 될 텐데, 이 지문 부분이 특이한 건 우리는 이 작품을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배웠어. 그럼 전쟁 이야기 나오고 뭔가 멋진 칼싸움 얘기가 나와줘야 할 법하잖아. 근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을 거야. 뭐지 싶은 부분이 있을 거지. 자, 즉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지문 속에서 요거를 좀 배워보자. 독해법. 어떻게 읽어봐야 똑바로 읽을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지문이 사라졌어. 오케이. 앞부분에 그 전략 부분에 줄거리 있단 거 있어 없어? 없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 할 겁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읽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읽는 것과 눈치를 채려고 용을 써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고전문학 작품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린다는 점이야. 현대소설에서 여기 있는 형준이는 어디 가도 형준이야. 그치? 어디 가도 형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근데 고전소설에서는 이 형준이라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불렸다가 아들이라고 불렸다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손주라고 불렸다가 여보라고 불리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즉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누군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용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까요? 이때 낭자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궁금해해야 돼. 이 낭자는 누굴까? 어떤 여자인가 봐요. 그렇지? 낭자, 연심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신세를 자탄하더니, 연심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심이 누군지도 궁금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은 밀접한 관계인가 봐요. 왜냐면 낭자가 이 연심이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탄했대요. 뭐요? 스스로를 탄식한 거야. 아이고 잘못됐네.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밀접이라는 판단을 들어갔습니다. 계속 신세를 자탄하더니 뜻밖의 관비 10여 명이 나와 잡아다가 계단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 사건을 잘 봐. 지금 여기서 잡혀간 건 누구인 거야? 연심이 잡혀간 거야? 낭자가 잡혀간 거야? 둘 다 잡혀간 거지. 낭자가 연심이 잡혀갔던 소문을 듣고 자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관비가 와서, 관아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 거잖아 지금 이거. 그래서 돌 아래 엎드려 꿇어버린 거야. 판단되고 있어? 자, 꿇었어. 이때 원수, 창문을 열고, 오케이, 원수란 단어 나왔다. 그리고 보통 고전소설에서 원수란 단어가 쓰이면 그게 누굴지 우리 뻔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수라고 하는 건 군을 통솔하는 대장, 지휘자이고 이 작품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 유충렬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아무튼 원수가 창문을 열고 낭자의 상을 봤어요. 아, 지금 어디 엎드리는 거야? 원수 앞에 낭자가 엎드려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얼굴을 딱 봤더니 낯이 익은 듯하고. 왜 낯이 익었을까? 참고로 여기 이 낭자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희주의 딸입니다. 즉 나랑 혼인을 약속했던 그 여자야.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을 한눈에 못 알아본 거지. 느낌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고 심신이 비감, 어떤 몸과 마음 가진 상태가 뭔가 어떤 비장한 마음이 어떤 오로라 같은 게 막 뒤에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의상은 남루, 옷을 입고 있는 거는 엉망진창이지만 기생되기로 마음먹을 것 같은 여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건 원수의 판단이야. 낭자가 기생이 될 만한 여자는 절대 아니다. 그쵸? 근데 왜 이 여자가 잡혀와서 여기 꿇어 있어야 되는가 궁금해하는 중이고, 아무튼 천인 자식 아깝다. 야, 저 정도 클래스의 여자가 천인의 자식이다?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거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계속입니다. 원수가 소리를 낮이게 하여 낭자에게 말하죠. 거동을 보니 천인 자식이 아니오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수절을 한다 하니. 자, 원수가 말합니다. 여자가 말해줬대요. 뭐에? 낭자가 수절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대요. 어렵다. 점점 어려워진다. 그쵸?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어. 그럼 이 여자는 또 누군데? 오케이? 근데 이 여자는 실은 연심이야. 연심이가 대신해서 낭자를 대신해서 이제 뭐랄까 수청을 눌러갔던 건데, 그 여자가 이제 사정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낭자가 끌려온 상태였던 건데, 그건 지금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여자가
네가 수절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너 누구 집 자손이고 낭자는 도대체 누구 건데 청년 수절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그렇게 젊고 예쁜 나이에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수절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일로 절이 되어 관비의 양여자가 되었죠. 오케이 좋아. 이 남자 니콜 이 관비의 양여자 양여자라는 건 뭐죠? 수양딸 그치? 관비라는 사람이 있고 관비의 수양딸 역할을 하고 있는 낭자가 있고 그 낭자는 현재 원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을 전해달라고 말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됐지? 아무튼 그런 진정을 숨겨 꺼리지 말고 날더러 이르면 알 일이 있으리라. 말 좀 자세히 한번 해봐.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머릿속에 온통 혼란과 카오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쵸? 벌써 여자를 호칭하는 게 낭자, 관비, 양여자, 연심 그리고 여자, 그치? 기생 난리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관계들을 찾으려고 용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확인되는 건 아니야. 근데 자 봐봐. 이때 낭자는 계단안이 엎드려 있었지. 이제 낭자의 입장이야. 원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낭군과 그럼 잠깐만. 낭자는 또 낭군님이 있어서 이 사람과 기약을 맺었나 봐. 그렇지? 낭군님과 이별할 때 하직하고 가던 말이 두 귀에 쟁쟁한 거야.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머릿속에서 과거의 그 목소리가 울리는 거겠지. 그래서 1분도 다름이 없는지라 이 목소리 우리 낭군님 목소리인데? 그치? 그래서 낭자 전일은 도망하여 왔기 때문에 성명과 고주를 속였어요. 자 예측해보자. 과거 지금까지는 이 낭자가 자신의 정체를 속여왔대요. 근데 이 낭자가 속인 건 누구에게 속였겠지? 관비에게 속였겠지. 그치?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원수 앞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자연 비감하여 진정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다름이 아니라 이골 월계천사는 강승상의 무난 동녀입니다. 오케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잖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강승상의 무난 동녀 낭자인 없고 유일한 딸 누구? 이해잖아. 됐지? 밝혀졌지 지금? 오케이. 이 낭자가 바로 강승상의 딸이었던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오랜만에 보는 바람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부친께서 만리 연경 수도예요. 중국의 수도에 가서 귀양간 유주부는 누구지? 봐봐 이런 게 센스야. 유주부는 유심을 말하는 거야 지금. 아까 선생님 스토리 알려드렸잖아. 강희주가 충렬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정신을 못 차리네 하면서 이것을 뭔가 좀 태클 걸러 갔던 거잖아. 근데 자기도 유배당했던 거지. 오케이? 유주부를 위해서 상소를 했는데 만고의 역적 정한당이 여기 요 새끼 요거 요놈 그지? 요놈이 충신을 모함해서 승상을 옥문관에 귀양 보내버리고 소녀의 모녀를 잡아서 그지? 나의 어머니와 나를 잡아가지고 궁비 속궁하려 하고 뭐예요? 궁녀로 들여서 비천한 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치? 하려고 해서 금부도사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 검찰청 이런 느낌입니다. 검찰들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가는데 청수에서 청수는 지명입니다. 청수에서 야간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모친 어머니는 물에 빠져 돌아가셨고 안 죽었어. 소녀도 죽으려고 했는데 영릉에 있는 관비가 외촌에 갔다 오는 길에 외갓집에 갔다 오는 길에 바깥마을에 갔다 오는 길에 데리고 제 집에 와서 험하기 무수하대. 스토리가 뭐야? 자 가자. 낭자는 강수상 동료였는데 사실은 낭군과 헤어지고 나서 집안이 파탄나고 나서 자신은 남편 될 사람과 헤어졌지. 아까 말씀드렸지. 헤어지고 나서 도망가다가 죽으려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관비가 살려낸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준 건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얘가 데리고 와보니까 좀 집안일 좀 시켜먹고 싶고 일 좀 돕고 싶어. 그쵸? 돕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계모 역할을 제대로 또 톡톡히 했던 거죠. 그죠? 목숨은 구해줬지만. 그래서 험하게 무수한데 연심의 힘을 입어 여태까지 살았으나 연심은 그럼 뭐겠어?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 몸종이라고 부르죠. 완벽하게 한 주인만 섬기는 어떤 충신, 그죠? 집사 같은. 남자에겐 집사가 있고 여자에겐 몸종이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았으나 오늘은 이 말을 원수전에 고하고 할 없이 자결코자 하나이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을란다. 당신에게도 욕보이긴 싫다. 자 그렇게 말을 했죠. 원수 이 말을 듣고 당에서 뛰어내려 오시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수가 왜 뛰어내려왔겠어? 나 유춘열 너랑 약속했던 그 남자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 뛰어내려와서 이게 웬 말인가? 영릉태수를 바삐 불러다가 강승상을 오시라고 합니다. 강승상은 누구죠? 강희주.
죽은 줄 알았던 그 강희주. 참고로 이충렬이 현재 자신의 어머니,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와, 참고로 요즘은 이미 구출됐고요. 어머니와 강희주를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딸을 지금 만난 장면이었던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이거 별말 장면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불러왔지. 한편 이때 강승상은 처자를 생각해서 잠을 못 들고 있다가 몸이 고해서 졸고 있는데 뜻밖의 원수가 오라고 부르시지? 그래서 원수가 말합니다. 아니, 이게 강남자 아니오니까 강남자가 살아왔나이다. 승상은 이 말을 듣더니 정신이 아득, 천지가 캄캄.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쉼표,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표 같은 거 있었겠죠. 보통 랜덤하게 쪼개지는 물건을 나눠나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딱 맞춰봤더니 1호도 한 가닥의 털만큼도 의심이 없어. 승상이 낭자의 목을 안고 궁글며 말합니다. 내 딸 경화야. 아, 이름도 정확하게 밝혀주죠. 이 친구의 이름은 강경화입니다. 하지만 이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대부분 여자, 그렇지? 그리고 강승상의 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강소적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아무튼 경화야,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꿈이냐 생시냐 너의 난군인 유충렬이 왔으니, 이 충렬이 바로 원수겠지. 소식 듣고 찾아왔으냐 우리 집이 연못? 집은 연못이 되어버렸고 양류청정 푸른 가지에 빈터만 남았으니 슬픈 마음은 다 어찌 신청하리. 그리고 원수가 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한 정답, 다정한 이야기들을 어찌 다 기록할까? 이런 건 따로 챙기자.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한 건 누가 말한 거야 지금? 누구의 입장이야? 서술자님? 서술자가 자기 목소리를 말한 거지? 우린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한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른다. 알고 있죠? 아무튼 간에 아이고, 걔네들이 안고 궁굴고 뒤굴면서 정해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나누는 거 보면, 그치? 아유, 눈물 없이 못 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끊고 갑시다. 지금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을 때 뭐에 힘쓰고 있었디? 여러 가지 호칭어가 등장했겠죠? 그리고 그 호칭어가 등장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굴러먹고 있는 걸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될 거야. 전혀 모르겠는 생뚱맞은 장면을 들고 올 수 있어. 그치? 뭐 당장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이 강희주를 구해온 장면이라든지 유심을 구해온 장면에서도 전혀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할 것이고 또 다른 호칭어들이 등장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맥락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인물이고 사건이고 배경이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리고 있잖아. 그치?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3줄 안에 등장인물의 호칭만 다 4, 5개가 나왔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인물에 집중해서 읽고 있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들도 잘 따져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클리닉 공부하거나 클리닉 우리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특을 미리 공부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돼. 이 지문이 수능 그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이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이 나올 거라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다른 장면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난 도대체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조자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문도 실어드리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 된다. 결국 이 작품의 현재 핵심 등장인물은 낭자와 원수의 관계를 파악해내는 것, 그치? 그리고 연심이나 관비 같은 보조적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도도 그려낼 수 있어야 할 것.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해놓고 강낭자는 모친이 죽은 줄 알고 있다. 이런 선택지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치? 두 번째, 연심은 낭자를 위해 대신 몸을 수청을 들기 위해 나선 바가 있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제 나머지 부분 가봅시다. 보통 이때 각설, 차설 이러면 보통 스탑이 끊어지는 지점이니까 여기서 숨 한번 쉬고 가세요. 쉬고 장부인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또 시작이야. 이번에 장부인은 또 누구지? 장부인이 누굴까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어딨어? 솔직히 작품 나오는 것마다 등장인물 다 외워버리면 간단하잖아. 장부인 솔직히 누군지 알잖아.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유심히 안 해.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아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야. 작품 속에서 어떻게 끌어내는가가 중요해.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어. 아무튼 장부인이 내동원에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나와보니까 낭자 고부지리로 문안하고,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센스죠. 장부인이 나와서 낭자를 봤어. 근데 낭자가 아까 강낭자라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불렀어? 고부지례라고 불렀어요.
자, 어휘력이 필요하네요. 고부의 예의를 갖췄다는 얘기인데 고부지간 무슨 뜻입니까?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뭐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충렬의 아내가 되는 강경화는 시어머니를 만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 충렬이 엄마잖아. 됐어? 고부간의 예의를 보면서 무난하고 살아난 말씀을 자세히 말하니까 장부인이 손을 잡고, 누구 손을 잡았겠어? 남자의 손. 강남자의 손을 잡곤, 아이고 세상 사람이 고생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고부 같을 소냐. 그치? 고부,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그리고 자, 요런 장면에서 우리는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자, 별표 하나 빼들어야지. 바로 요런 장면이 왜 이렇게 길고 세세하게 묘사됐을까? 아까 말했던 어떤 우리 민족의 이산과 관련된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장면이지. 그런 장면이잖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자기 삼촌을 잃었고, 자기 아내를 잃었고, 자기 아들을 잃었단 말이야. 전쟁통에서.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시 만나고 있지. 만나면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장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이 작품을 읽었을 것이고요. 됐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이때야. 또 끊어졌지? 자, 숨 돌리고 갑시다. 이때 낭자 데려간 관비는 나왔지? 이 관비. 관비는 낭자를 데려왔었던 것이고, 자, 스토리 좀 읽어보자. 혼백이 상처나고 간장이 녹는 듯 했지. 왜? 지금 이건 무슨 말이야? 깜짝 놀라 나 죽었다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떨고 있었을까? 지금 관비는 자신의 양여자를 원수에게 바쳤던 거야. 저 좀 잘 봐주세요. 오케이? 참고로 얘도 기생이거든. 그렇지? 기생이니까 니깐년이 뭐를? 야, 기회다. 원수한테 잘 보여서 우리 성공을 해보자. 네가 나가봐 라고 했던 거고, 근데 낭자는 뭘 했었어 아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었지. 그건 사정을 알았던 누가? 연심이가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어떤 수청을 들도록 하지요 하면서 나가버렸던 거야. 근데 원수는 얘의 수청을 딱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정을 알게 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아무튼 관비는 깜짝 놀라서 덜덜덜 하고 있습니다. 원수든 동원이라고 하는 건 관청을 말하는 거죠. 관청에 높이 앉아서 관비를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봤죠. 자, 센스가 없었으면 이 관비가 도대체 누군지 헷갈렸을 거야. 그치? 얘는 왜 잡아와? 근데 지금 선생님처럼 읽었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했겠죠, 그죠? 죄를 묻습니다. 너를 죽일 건데 너 같은 천기년이 사람을 알아보길 수 있겠어? 너는 원래 좀 부족한 애잖아. 다만 청수에 가서 낭자를 구한 일로 풀어주니 덕인 줄 알아라. 됐어? 어쨌든 네가 우리 아내를 살려줬으니 봐준다. 근데 너 죽을 위험에 빠졌었던 거 알고 있어 하면서 보내줬죠. 좋아요? 연심을 불러서, 이번엔 또 연심을 따로 불렀어. 그러면서 무수히 치사하고 땡큐 땡큐를 외치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원수는. 그쵸? 어차피 천한 몸종이니까. 그런데 낭자가 그 곁에 앉았다가 이런 말을 하죠. 연심은 나의 100년의 은인입니다. 일시 잠깐 한번 감사하는 말만 하고 보내지 마시고 평생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으니 저와 함께, 이 친구와 함께 황성 수도로 데려가시죠. 원수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연심을 불러다가 부인 잘못이라니 하면서 말을 해줬고, 연심은 황공해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요런 장면까지 첫 번째 씬을 봤고요. 이제 그 다음 장면 이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야. 그치? 그런데 그 다음 씬부터 보자. 원수가 이제 전후의 사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연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가지고 나라의 장계, 보고서를 먼저 올리는 거야. 그리고 보고서는 우리가 보통 파발마라고 하지. 빠른 말을 이용해서 먼저 보고서를 보내는 거죠. 보내놓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기도 이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군대 기동이 시작된 거죠. 이때 장부인은 금덕을 타고, 자, 판단 잘 되고 있나요? 장부인이 누구라고요? 요 사람이죠. 오케이? 자신의 어머니는 금가마를 채웠고요. 또 강낭자와 조낭자는 옥교를 타고, 강낭자는 요 사람을 말하는데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어 이번엔 또. 그치? 이번엔 또 조낭자야. 근데 참고로 요 장면에서 이 조낭자는 이 원수를 도와줬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나중에 또 한 명의 처가 됩니다. 오케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말아두죠. 여기서 한번 스쳐 지나가니까 넘어가도 돼. 아무튼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옥으로 만든 가마를 태운 거야. 됐지? 참고로 여기서 왜 급을 하는 거야? 이거 작품이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쵸? 어머니는 최고로 좋은 금가마에 모시고 자신의 아내들은 옥가마에 모셨어. 그리고 강승상은 수레를 탔습니다. 됐죠? 오케이? 타고
오국 사신이 다 모여가지고 오는데 원수는 일광주에 용린갑. 겁내 이름 멋있지 않냐? 용린갑. 용의 비늘로 만든 갑옷이야, 그치? 용린갑에다가 장성검을 들고 별의 검을 들고 대환마 위에 되게 훌륭한 말이 있어요. 대환마라고. 아무튼 높이 앉아서 오마대로 행군하여 완완히 나오는데, 자, 완완히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저벅저벅 위험 있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완완히 나오는데 그 거동거 영화는 천구의 처음이라. 됐어? 이것도 서술자 얘기. 계양역을 지내어 청숫가에 다다르니. 자, 잘 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눈치 빨리 채야 돼. 공간에 이동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여태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는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부터의 장면은 공간의 이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자, 관비가 있었던 그 장소를 벗어나서 지금 어디 갔어? 계양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청수로 왔어요. 근데 이 청수라고 하는 장소가 뭐라고 했었지 아까? 낭자가 뭐라고 했어? 소부인이 죽던 곳이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소부인이 또 누구야? 소부인. 아까 말했잖아. 강경호가 어머니는 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고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했었다. 맞지? 거기가 청수였잖아. 그럼 여기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소니 원수는 승상을 위해서 영릉태수를 불러들여. 야, 태수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재물을 장만해가지고 승상을 주인으로 삼고 조낭자가 집사가 되어서 원수나 충문을 읽으면서 통곡하는 말이 회수에서 모친 제사할 때와 다름없더라. 회수에서도 이 앞에서 회수에서도 모친의 제사를 지낸 거야. 자,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청수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장모님, 그러니까 유충렬 기준으로 할게요. 장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야. 맞지? 오케이? 빠져 죽은 줄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 장면이 되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 근데 그 장면이 마치 회수에서 모친 장사를 지낼 때랑 똑같더라고 했어. 수라고 하는 건 강가일 거야. 청수나 회수나. 맞지? 그런데 그럼 여기서 모친을 제사 지냈다고? 뭔가 충돌나지 않았어? 지금 장군이 데려오고 있잖아. 그럼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지. 그럼 요 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건 과거의 사건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머니의, 그러니까 유충렬 기준이야. 어머니의 생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지. 어머니가 생존인 줄 몰랐으니까 제사를 지냈겠지. 제사 지내고 나서 또 장남투벌하는 중에 우연히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구출을 했던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걸 읽어내는 게 바로 센스인 거라고. 알겠냐? 이 문제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야.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 회수에 있었을 당시에 유충렬은 어머니를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고 아무튼 제사를 잘 지내드렸어요. 자, 제를 파했답니다. 뭐야? 제사 끝내고 나서 행군에서 또 올라오는데 이때 천자, 임금님하고 황태우, 연나라왕. 참고로 이 연왕이 유심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밑에 있는 왕을 여러 명 채용할 수 있었잖아요. 아무튼 연왕과 조정에서 충렬을 가달곡에 보내고 주의할 생각하며 장부인을 찾아오는 거에서 일야 밤낮으로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원수가 장계를 먼저 보냈었지 아까.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설명이 다 써져 있었어. 어머니 구해왔고요, 강승상 구해왔고요, 강낭자 구해왔고요, 조낭자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했죠? 이런 보고서를 썼겠지. 그래서 즐거운 마음 충격없으며,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밑줄 좀 쳐놔라. 본문의 밑줄. 장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각각 자식을 보려고 하고 다투어 나오더라. 자, 이 장면은 단순히 원수의 가족만이 포함된 게 아니야. 이 원수는 백성들의 가족을 막 구해서 데려오는 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그 무리 속에 내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그치? 사람들은 우르르 튀어나와서 원수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지. 자, 요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로 연결된다. 맞냐? 오케이? 잘 챙겨놓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천자와 태우와 연나라 왕이 백리로 나와 왔습니다. 얘들아, 황제가 백리 밖으로 나와서 마중을 했어.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 그치? 원래 탑으로 나라가 망할 뻔했으니까. 원수의 위험을 보니 서천 36도며 남만의 오국이며 금은 예단과 1등 미색들이 차례로 말을 타고 오고 막 오국의 사신이 선봉되어서 낭자하게 들어오고 그 가운데 금덩이랑 옥교. 자, 금덩은 뭐가 탔다고? 누가 탔다고? 엄마. 그치? 옥교는 누가 탔다고? 두 아내. 막 타고 들어오는데 광낭자가 좌측, 조낭자가 우측,
좌우 푸른 깃발 고였고 수놓은 비단으로 양산되는 방공을 썼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 장면의 핵심은 뭔데? 원수가 귀환하는 길이 너무 끝내줬다. 짱이다. 멋있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거. 자 그리고 강승상이 수레 위에 높이 앉아오고 있고요. 군사가 쫙 나열하고 있고요. 그 뒤에 따르는 이 식장 홍모 사명기 깃발은 한가운데 딱 세우고 용이 그려진 깃발 봉황이 그려진 깃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 쭉 넘어갈게요. 멋들어지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선장군답게 돌아오고 있고요. 그쵸? 자 이때 장안 만민이 자 아까 했던 날기 또 나오기 시작했죠? 뭐요? 장안의 만민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안에서 살고 있었던 만 백성들, 그럼 백성이 10,000명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신립들의 빈틈없이 마주 나왔어. 자 현재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란다. 황제라고 표현해볼게. 아 이거 어디다 쓰지? 자료가 없네. 자 현재 원수 일행은 계양역을 지나 청수를 지나 호산대라고 하는 장소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산대에는 황제의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 호산대에서 원수의 귀환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공간 판단 잘하세요. 가까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판단 잘하고 아무튼 빈틈없이 마주 나와서 각각 만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만나서 옥수와 나삼을 보여잡고 그 고운 손과 그 옷자락을 보여잡고 그리워하던 그 정을 못내 즐겨하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반공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대요. 자 호산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났지 그치? 중요한 장면이니까 그럼 이 장면도 밑줄 쳐놓자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에 무슨 법을 사용한 거죠?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죠. 어떻게 산이 떠나갈 수 있어? 지역에 떠나갈 수가 있겠어. 하면서 원수를 치사 땡큐 해주고 장부인을 치사 땡큐 해주면서 하는 소리가 낭자에 일어나죠. 왜요? 지금 이 땡큐를 누가 한 거야? 치사한 건 누가 한 건데? 잠깐만 치사하는 게 뭔데? 감사를 표하는 거지. 원수와 장부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누굴까? 왜 그럴까? 백성들이지. 자신의 백성을 구해줬으니까. 참고로 근데 장부인은 왜 감사하다고 말하냐면 이 장부인이 그 쫓기던 인물들을 많이 구출해다가 절간으로 옮겨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해줬거든. 그래서 같이 살아남았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유충령에게 구출된 거지. 뭔가 알아두시고. 아무튼 감사하다는 소리가 낭자하고 금산성 아래에 다다르니 자 이번에 어디를 이동했어? 금산성에 왔어. 자 이동 잘 봐. 호산대에서 미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거야. 그치? 그리고 금산성에 왔을 때 천자와 황태호가 내려서 장막 밖으로 딱 나선 거지. 이제 왕을 만난 건 어디야? 금산성이야. 착각하지 마. 오케이? 원수는 갑주를 갖추고 군의 예로 나타나니 천자와 태우 원수의 손을 잡고는 치사하면서 말합니다. 과인의 수족을. 자 수족이 무슨 뜻이에요? 내 손과 발을. 지금 황제는 유충녀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감사하는 표현이고요. 멀리 보내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야 어떻게 다 칭찬할 수 있겠어? 회수해서 죽었다고 하는 모친 데려온다고 했으니 만고에 없는 일. 죽었던 부모님을 살려 데려온 거잖아. 그치? 세상의 영웅이고 또 옥문관에서 강승상 청수에서 죽은 강남자 전부 살려왔으니 천추에 드문 일이라.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데려왔거든. 그대의 의뢰는 백골난망이라 어찌 다 하리오 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지금 이 장면에서 너무 좋은 일이 하나 벌어졌죠. 지금 여기는 누구의 말이었죠? 황제의 말입니다. 근데 이 황제의 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니? 파란펜을 쓸게.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황제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죠? 지금 원수는 누구였어? 부인을 살려냈고 강승상의 부녀 모녀를 살려냈습니다. 그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버렸고요. 이걸 우리는 요약적 제시라고 부르지. 여태까지 읽은 건 한 번에 정리한 거잖아. 자 그러면서 백골난망 어떻게 당하겠느냐 라고 말했고요. 황태호는 원수를 치사한 후에 강승상을 부릅니다. 강승상이 들어와 엎드렸죠. 천자는 내려와서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합니다. 과인이 불명하여. 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황제가 강승상에게 사과하는 장면이죠. 특이한 장면이죠. 맞나요? 자 다음 마지막 장면이야. 그지? 그래서 과인이 불명하여. 불명한 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곳에 보내버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요. 간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물론 하오. 물론 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물 하지 마라 금지한다는 뜻이야. 론 말하지 말아달라고. 됐어? 역시 황제야. 잘못을 한 건 맞는데 내가 잘못했는 거 알겠으니까 sorry 이제 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때 황태후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다 말로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길었다 지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지문은 좀 스페셜하게 길게 설명을 해봤어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고요. 어쨌든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자 하나 물어보자. 기출문제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내신 대비 때 공부했던 유충열전은 대부분 전쟁 장면이었을 거야. 정한남과 최익이를 처단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유충열의 모습만 많이 봤을 텐데 이 장면은 좀 다른 장면이죠. 작품이 엔딩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마지막 씬들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어떤 영웅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장면이라서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치? 그럼 참고로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가 조낭자 얘기를 했잖아. 지나갔었잖아. 그냥 씩하고 지나갔잖아. 그러면 도대체 조낭자는 누구며 어떤 명분이 만들어졌으며 이런 것도 분명히 소설 속에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낯선 장면들이 등장할 텐데 독해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정도의 단어는 알아둬야겠구나.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알아두시고 특히 인물 관계도를 잘 그리 생각하면서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조자료에 유충열전은 선생님이 보조자료에 한 3개의 챕터 정도의 분량을 넣어놨어. 그래서 보조자료가 이번 건 좀 두꺼울 거야. 이번에 유충열전 그리고 참고로 뒤에는 춘향전이 또 있거든. 자, 그래서 그거는 꼭 부탁이니까 뭐해라? 읽어라. 얘들아, 그동안 나갔던 보조자료에 다른 지문들은 다 읽고 있는 거 맞지?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들어. 자, 여기까지 해서 지문은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 챕터에서는 2번 문제 있지. 자, 134페이지의 2번 문제 같은 것들이 하이라이트 문제라고 봐요. 좀 등장인물도 많고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잘못 이해한 거 찾아보제.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한번 맞춰보자고. 1번. 연심은 강남자의 조력자입니다. 맞나요? 맞고 유충렬을 만나기까지 강남자가 살해당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 사실을 어디서 밝혔죠? 이게 나타난 지점이 어디였죠? 연심을 불려다가 오케이? 좀 다 읽고 있는 거 같지? 연심을 불러다가 땡큐하고 보내보려고 했더니 옆에서 강남자가 난 저 아이 덕분에 살 수 있었다. 같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했었잖아. 그치? 에이씨. 2번 영릉 관비는 강남자의 양어머니입니다. 맞나요? 맞죠. 여기선 맞죠. 왜냐면 죽을 걸 살려다가 수양딸로 삼았다고 했으니까요. 착각하지 마. 오케이? 맞아. 그리고 강남자를 구해준 후 집으로 데려간 공부까지는 좋았는데 험하게 돼 있어요. 그쵸? 네. 3번 장부인은 강남자의 시어머니입니다. 어떤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 두 글자. 고부. 그렇죠. 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읽어내야 하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은 강남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같은 고생 또 어디 있겠니? 하면서 손잡고 위로했죠. 4번 강승상은 강남자의 아버지로 정한 다음에 모함으로 귀향을 간 후에 강남자가 청소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고 있었지. 그래서 아까 만났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5번 유충렬은 강남자의 남편입니다. 맞죠? 정해진 연분이었어요. 강남자와 이별을 할 때 주고받던 심표를 본 후에 강남자가 자신의 부인임을 인지했다? 아니죠. 강남자가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자기 시아버지를 부르면서 가장 마지막에 심표를 맞춰봤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되어 있음.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지문 구조 독하게 안 됐으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왜냐면 다 맞는 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있는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순서 잘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2번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한 지문을 거의 50분 한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순위한 거로 넘어갈게요.